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발췌본과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구체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일각의 주장대로 과연 굴욕적인 종북 노선인지 아니면 선구적인 평화 비전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를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네, 건강하시죠? 예. 벌써 정 대표께서 평화네트워크를 발족해서 활동해 오신 지가 10년 넘었죠? 예, 벌써 14년 됐습니다. 벌써 예,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일단 단체의 목표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계속할 계획이 있고요. 좀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금 한반도 정세, 평화 정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조심 잃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정마을이랑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 남북 문제 또는 외교,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글 쓰신 걸 제가 늘 잘 봐왔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자, 오늘은 모신 거는 어쨌든 NLL 또는 남북 대화록, 정상회담, 국정원 사건, 더 나아가면은 촛불 집회 이런 것까지를 조금 광범위하게 또 알아보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정 대표께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는 이제 평화지대에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이미 대충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에서 NLL 포기했다는 이거는 이제 거의 아닌 걸로 거의 여야 할 것 없이 일반 국민들도 대개 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보통의 상식,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예. 이게 포기는 고사하고 어떻게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예. NLL을 지키고자 하는 그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이제 좀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예. 포기 취지 발언이 맞다. 예. 또 보수 언론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정말 일단 정치적인 판단, 또 정략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또 보수 진영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대단히 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대화록 전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국정원의 정략적인 의도를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8쪽에 달하는 발췌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발췌본의 대부분의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만 그냥 쭉 훑어보면은 포기 취지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심히 읽어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대화록 전문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발언, 가장 본인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이 가장 잘 담긴 발언이 예. 발췌록에는 누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췌본 8쪽의 대부분이 NLL 관련 발언인데 가장 중요한 발언을 누락시킨 것이죠. 오해 살 부분들만 뽑아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NLL을 바꾼다 어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남북 기본 합의서상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예. 협의할 때까지는 현재까지 관할한 구역을 존중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예.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지금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해보자. 우리 두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보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의 어떤 대화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누락시키고 발췌본을 그렇게 작성한 것은 정략적인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대표께서 지적한 얘기대로라면은 정상 간에 남북 정상 간에 어쨌든
논란이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해보자는 그야말로 정상다운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속 빼고 예를 들어서 바꿔보자. 전후 거두덜미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보고 그 김계관 씨가 보고한 내용도 이 보고의 내용의 문맥을 진짜 그거 보면 상식도 없고 그 문장 해독 능력이 부족한 분 같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마치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해서 뭐 자존심 웃자고 저짜고 하는 서상기 위원장 그 자기가 과장이나 왜곡했다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던데 이 양반 사퇴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역시 그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그 책임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국민에 대한 책임, 국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을 텐데요.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가 아니라 명백한 왜곡이죠. 예, 예. 명백한 왜곡이고 그리고 그 직위 자체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도가 되고 또 그 단순히 서상기 위원장께서 발췌본만 본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전문까지 같이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 때문에 그 발췌본만 보면은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뭘 보고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인 건지 예. 아니면 제3자 그것이 남쪽 당국자일 수도 있고 예. 발췌본만 보면은요 북쪽 당국자일 수도 있고 그건 발췌본 보면 당연히 그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문가 비교해 보면은 그게 김계관 이제 북한의 그 외무성 부상이 와서 예. 육자회담 13 합의 결과를 브리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그 대목을 보면은 당시 시점에서는 김정일 위원장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양이죠.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 상당히 신경전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수석 대표를 불러다가 예. 양측 정상이 같이 보고를 듣게 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배려한 것이다. 예. 그거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싹둑 잘라내버리고 이것이 뭐 마치 이제 상급자한테 보고한 것처럼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굴욕이다 이렇게 굴욕이다. 얘기한 부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그런 평소의 성정이나 스타일을 보면은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스타일입니까? 부시한테 가서도 그렇게 이건 노무현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네. 그 양반의 평소의 스타일과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나름의 처신 그런 것이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보고하고 할 만한 그런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좀 직설적인 화법.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좀 지나친, 예. 너무 지나치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좀 시장식의 표현, 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또 국민들의 이제 동감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화법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그 발언 내용 또는 뭐 분위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자세다, 굴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에서 문맥 전체를 본다면 적절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LL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일부 국민들이 그 딱 단어만 뽑아내거나 그 예. 문장만 뽑아내면은 좀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뭐 대개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상 과정이고 예. 그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외교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화법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과 싸우러 가지 않는 이상 예, 어떤 걸 예. 합의를 그렇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동감을 이루는 공감대를 이루는 어떤 이런 외교 협상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 어떤 취지에서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시종일관 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NLL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한국 국민의 정서의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이것을 현 시점에서 NLL을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그것이 실효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군요. NLL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은 뭐 국경선이라고 거의 뭐 단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네. NLL을 뭐 이미 보도도 일부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정 대표께서 좀 쉽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네. 좀 쉽고 이해하기 좋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영토선, 해상 분계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NLL 인근 수역에서 세 차례 교전이 발생했고, 예. 또 뭐 그 원인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천안함이 침몰을 했고요. 예. 또 그 직후에는 또 이제 연평도 포격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들, 특히 그것이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자극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서 지킨 선이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정서적 영토선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NLL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제 정부나 또 이제 일부 언론 또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도 NLL을 인정해 왔다. 이런 어떤 주장으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NLL을 묵인했다가 NLL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가 해군력이 증강된 이유인 1970년대 중반부터 NLL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NLL의 어떤 시원 자체가 시작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정전 협상에서 해상 분계선이 이제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가 1953년 8월 30일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 서명된 지 34일 후에 일방적으로 NLL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이제 이게 NLL을 둘러싸고 이제 남북한에 이제 갈등이 불거지자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뭐 정부뿐만 아니라 CIA, 미국 군부에서 NLL 관련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제 당시에 작성된 이제 비밀 문서들이 이제 최근 공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NLL은 1965년에 유엔 사령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NLL이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부 문서에서는 1961년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작전 금지선이 설정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당시 이제 헨리 키슨저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노던 리미트 라인이 아니라 노던 페트롤 리미트 라인. 그래서 이제 북방 정찰 한계선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L은 이제 시작부터 대단히 좀 애매모호한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1955년에 자기 영토에서 12마일에 해당하는 이제 영해를 선포를 해서 또 그것이 이제 갈등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자기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간주되는 남한의 어선을 또 납포하고 그래서 1950년대 또 60년대 초반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년 동안 북한이 NLL을 인정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선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이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이다. 그리고 한국의 NLL을 북한한테 강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미국은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NLL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그런 입장을 한국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공개된 위크리크스를 보더라도 이제 2009년에 위크리크스 자료를 보면은 법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이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도 2009년까지 그런 입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NLL이라는 것이 그 방금 정 대표가 누차 여러 번 그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딘가까지는 서로가 뭐 경계선 비슷한 것이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늘 자유롭게 다니다가 완전 자유왕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것이 늘 충돌과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그 NLL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영토선 가깝게 생각하는 만큼 근거가 없다면은 그 참 그동안에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 또 역사적인 어떤 그 진실에 입각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NLL을 영토선이나 해상 분계선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따르고요. 다만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은 이제
그 해상 분계선은 계속 협의해 나간다. 다만 그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현재 관할 구역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건 결국 NLL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고, 근데 그런 합의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북한은 현재까지 남한이 관할해왔던 지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기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남측에서 보면은 이것을 계속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협의를 안 하고 있고 그것을 또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남한 역시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협의를 하되 현재까지 관할 구역을 존중한다라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협의를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건 합의에 도달하는 건 더더욱더 어려운 이런 어떤 부분이고 특히 기본 합의서 채택된 이후에 여러 차례 교전이 발생하면서 양측의 피해자 특히 한국 국민들이 그 피해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희생당하면서 이걸 정수적으로 영토선으로 관저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NLL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 이건 실익이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건 역시 끊임없이 이제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 안보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평화, 경제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가 창의적으로 지혜를 발휘해보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이죠.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NLL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런 평화수역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 제안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NLL을 인정하는 토대 위라는 표현은 일단 뭐 전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는 지금 NLL을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 협상을 하지 말자. 라는 것이 곧 북한한테 NLL 인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요구할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모호한 어떤 부분들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추협의 과제로 미뤄두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선의 개념이 아니라 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현실성 여부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 달 뒤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결국 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동어로 그 구역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맙니다. 당시에 그러면 공동어로를 지정하려면 기준선이 필요할 텐데 그렇겠죠. 기준선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계시죠. 김정수 장관은 NLL 기준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등거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북한에서는 그건 NLL을 인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등면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등면적의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평도 그 이북에 있는 NLL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등거리로 짤 경우에는 북한의 영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남쪽으로 내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영해가 이제 바다가 좀 넓은 지역에서는 또 이제 북쪽으로 좀 올리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5개의 어떤 공동으로 구역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개별적으로 이제 그 기계적으로 5개 다 등거리 등면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해서 등면적의 개념으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만 당시 이제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하고 또 이명박 후보가 이제 14선을 사실상 이제 무시하는 이런 어떤 이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그 당시 제가 그 전문을 저도 구경을 했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노 대통령이 이런 서해 평화수역 제안에 대해서 그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이나 그쪽은 어쨌든가요? 그러니까 이 NLL 문제를 먼저 꺼낸 당사자는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꺼냈고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남북 관계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이제 군부의 어떤 입김도 세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남측에서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과 북측에서 주장하는 이제 서해 해상 분계선 그 이제 그 북방 한계선은 훨씬 더 북쪽에 있고 북측에 주장하는 훨씬 남쪽에 있으니까 이 지역을 아예
비무장 평화 수역을 하자라고 예.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NLL 훨씬 이남 쪽으로 이제 평화 수역이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 난색을 좀 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 NLL을 영토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이것이 정치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LL 바꾸니 어쩌니 이런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이거를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서해평양협력 특별대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점차 김정일 위원장의 노무현 대통령의 설득에 공감을 포함하는 형태로 예. 회담이 쭉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담 막바지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대단히 중요한 의제로 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예. 이제 그 자세한 논의는 이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는 걸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김정일 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설득에 동의하는 이런 예.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작년 9월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서해 즉 14 남북 정상회담 선언 합의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공동 의료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이런 건데 네. 박근혜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이 있지만은 그걸 긍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네. 그 이후에 물론 뭐 그 이후에 남북 간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걸 입장 표명을 북측에 제대로 밝힐 기회는 없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어떤 보수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즉 서해안의 우리 긴장 해소라든지 또 남북 간의 불필요한 충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상식선에서도 필요한 네. 어느 대통령 어느 시기에라도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어제 이 NLL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피와 얘기했죠. 죽음으로 지킨 선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뜻은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저는 일단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좀 NLL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굉장히 좀 첨예한 공방을 이루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뭐 사실관계까지 이제 이제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비판하는 그런 뜻이 뉘앙스가 있죠.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NLL 문제를 푸는 방법, NLL을 실효적으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강력한 대북 억제, 이건 주로 이제 국방의 측면이겠죠. 군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 협력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발적이던 그렇지 않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군사 충돌을 방지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서해 5도에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자체가 상당히 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부지리로 중국 어선들이 이제 싹스를 해가는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공동 어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남북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면서 또 이제 긴장 완화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NLL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들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북 억제, NLL에 대한 어떤 군사 태세를 갖다가 뭐 굉장히 소홀히 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강조한 것처럼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북한과의 협상은 한편으로는 억제를 튼튼히 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종일관 강조를 했고. 실제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서해에서 무력 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대화 협력과 대북 억제를 같이 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작품과 어떤 대화는 없이 강경 일본대로 갔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서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의 성과가 훨씬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뭐 보도도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정상회담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에 NLL이 특별히 만약 포기했다면은 뭐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북이 뭐 NLL을 뭐 마음대로 내려와 가지고 해서 갈등이 야기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정상회담에서 그런 NLL과 관련된 논의 또는 향후에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은 포기와 같은 것은 전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보수 매체들이 왜곡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거론하고 특히 국정원 사건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걸 꺼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정원이나 특히 새누리당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맞다. 예. 이거는 국가안보상 대단히 위험천만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수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것이고 그 합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 정도의 정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합의일 텐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북한과 대화가 시작될 경우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 이런 쪽에 당신들 입으로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NLL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도 할 말 없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 그건 노무현 정부 때니까 우리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예. 역대 모든 정부에서 합의한 남북한의 합의를 존중하고 예. 이행하는 토대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다. 예. 그러면 14선언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7사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남북한의 합의를 이행하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인데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라고 당신들이 해석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거꾸로요. 거꾸로 정상회담 회담록 이건 뭐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이었습니다만 이게 공개된 이상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NLL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때 상당히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설득되는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건 뭐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든 그 이후의 정부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려면 또 한반도 평화체를 구축하려면 NLL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NLL을 지키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루기 위해선 2007년 때 김정일 위원장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협상을 해야지. 거꾸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NLL 포기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협상하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글쎄요. 이건 뭐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 NLL 사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건 정말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저는 접근법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 우리 잠시 간추린 뉴스 좀 몇 가지 듣고 네. 또 얘기를 계속합시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모시고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얘기, 또 남북한 문제 등 두루 이것저것 얘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방금 직전에 이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한겨레에 실린 그 문정인 연대 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다 참여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 때 남북 문제 이런 쪽에 관여했던 핵심 브랜드 아닙니까? 네. 이 기사 말미에서 문정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조작에 가까운 사실을 갖고 남북 관계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정치 이익을 위해 남북 통일이라는 대성적 목표를 희생시킨 파우스트의 악마적 거래에 비유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 표현이 문정인 교수의 이 한마디에 이번 건이 아주 집약돼 있다. 아까 네, 정 대표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하시는데
이번 이 대화록 공개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완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경로로만 가지는 않겠죠. 예. 근데 어찌되었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그것도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에티켓에 해당되는 예.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은 고사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이런 대화록이 일부라도 공개된 것을 저는 지금까지 없죠.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때문에 그 대화록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장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한일 정상회담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독도 발언, 독도 발언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예. 그러면 대화록을 공개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죠. 예.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유독 북한과 관련된 내용일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대목도 좀 짚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재가 혹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이 대화록이 공개된 것인지, 예. 아니면 남재준 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저는 곧 이제 그 국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니까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남재준 원장 본인은 자기가 판단했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남재준 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월권, 초법적인 권한 행사 이런 차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 엄청난 내용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신임을 그만큼 받고 있고, 그만큼 자기가 이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실세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시해 주는 것이 왜 지난번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경문제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문제를 강하게 발제한 요구한 남측 당국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력하게 나온 얘기는 역시 이건 내곡동 국정원의 요구, 특히 남재준 원장이 외교안보 장관 회의 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정보원의 원장의 역할이 어떤 대북 대화, 남북 대화와 관련된 정보, 그것도 정보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 결정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심각한 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발췌본 열람을 허용한 데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내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고요. 또 정청래 의원이 어제 정보위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 묻자 남재준 원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피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는 원장 취임 후에 임명장 수여식을 포함해 3번 만났다. 이런 얘기들도 담고 있습니다만은 남재준 원장은 이번에 이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화록 공개를 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입니까? 답변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은,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자체가 국가의 2급 비밀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어떠한 정치적인 외풍이 불어도 그것을 굳건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켜내는 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하기 힘들다면 발췌록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발췌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LL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발언을 누락시킨 거고요. 예.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췌력을 보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예. 왜 갑자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왜 나옵니까? 저는 문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문장을 넣으려면 김계관 그 외무성 부상이 와서 이거에 육자회담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의를 표한 것이구나.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고 내용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국정원의 어떤 명예 또 직원들의 사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깬 것이죠. 이번이 두 번째죠. 이렇게 되면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예, 일 그렇습니다. 하더라도요. 예.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짓말보다 절반의 진실이 더 무섭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다 거짓말인지 알기 때문에 예.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발췌력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완전히 조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죠. 예. 그 발언을 갖다가 자기의 국민에 맞는 것들, 예?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야권을 갖다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출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재행하고서도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들의 직원들의 사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건 대단히 좀 현실과 맞지 않은 얘기라는 것을 지금 이 회담록 공개와 관련해서 북한에는 북측은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이 뭐 우리가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해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일단 자기들 네, 최고 네, 존엄의 네. 대화 내용을 특히 또 네. 대화라는 것은 대화로는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그 상대가 어디 뭐지 뭐 아프리카나 뭐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나라에 우리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절반이자 자칫하면 총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지역에 있는 북한 정권 책임자의 대화록이라 그러면은 이것저것 신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물론 추정이겠죠만. 네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외교관계 단절까지 가고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일부도 아니고 전문을 그것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합의된 내용에 시비가 붙다든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합의하에 같이 그 내용을 공개하자. 그래서 확인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방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갖다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외교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외교관계 단절을 각오하지 않는 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북한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뭐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근거로 해서 NLL 문제 관련해서 자기들이 누구 포기했다면서 그 목소리를 높이고 협상에 우위를 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악용할 개연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남북 당국자회담 관련해서 경문제 관련해서 이 회담이 무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미 대화 재개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일단 북한이 핵 포기와 관련된 진정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북 대화부터 먼저 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공세 모드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좀 남북 대화를 재개시키는 방향 이런 어떤 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 의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좀 높이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또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정 대표 얘기라면은 이런 정상 간의 대화록 공개가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외교 단절을 할 만한 사안이라 그러면은 이번 일을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등 집권 세력들도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은 뭐 우리야 지금 뭐 외교 단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남북 간에는 사실상 외교 단절이 할 수 있죠. 제대로 왔다 가지 못하고 당국자들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건 외교 단절이죠. 외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만큼 이런 외교 단절을 각오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대화로 공개한 것은 국정원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각오할 만큼으로
각오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이것을 대화를 공개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권 세력 측의 시급한 그런 판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을 좀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그래요? 저는 새누리당이 자살골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했죠. 예. 예. 그 합의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 중 이건 뭐 진짜 억측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이 있죠. 네. 정문은 의원 있죠. 그 외에 관련해서도 뭐 아주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예.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예. 예,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의 시간이 있고 상식을 갖추고 있고 독해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걸 쭉 읽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가 어떤 건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커져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예.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조사 이렇게 합의하고 관련된 민생법, 뭐 경제민주화법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국면 전환에 지금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정치적 책임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까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것이 이번 대화로 공개로 많이 무력화되고 크게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남북 관계, 대화 전망 이런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이 역시 명분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좀 실리를 중시할 거냐 저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아마 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전 같으면 아마 대번에 이제 북한이 관련돼서 비난 성명이 나오거나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발을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나타나는 북한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남한이든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행동이 나오면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빠른 셈이죠. 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이 아직 지나도록 반응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명분을 중시할 거냐, 실리를 중시할 거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명분을 중시한다면 남북 관계 완전히 단절하고 굉장히 이제 남한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겠죠. 근데 동시에 또 실리도 중시한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대화 재개 또 그 이후에 육자회담 재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대화 프로세스를 지금 북한이 큰 전략적인 그림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북미 대화도 힘들어지고 육자회담도 힘들어지고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북한의 전략에 여러 가지 또 이제 혼선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북한이 좀 대응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화록에는 물론 전문을 보신 분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시겠지만은 NLL 이외에도 어떤 내용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기록할 만한 게 있다면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면은 이제 왜 남북 경협이 중요한 것이냐. 남북 경협.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북한을 개혁 개방하기 위한 것처럼 비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화 과정에서 정상회담 대화 과정에서 본인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강조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리고 해주 개방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제 혁명적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가장 이제 두 분의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게 자주성 논란입니다. 예, 자주성 논란. 그러니까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한테 적지 않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2007년 정상회담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4년여의 과정, 남북 관계, 예. 또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밖에 못 합니까? 이런 쪽에 이제 좀 항의성. 그래서 친미, 반미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 넘기는 것도 예, 그겁니다. 우리는 친미 국가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친미 국가다. 그거는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던 예.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현재 이익 체계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만
당신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갖고 있는 불만들도 우리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왜 당신들이 일본이나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지를 또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일부 이제 그 정치인들이 뽑아내는 반미성 발언을 했다, 반일성 발언을 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뽑아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것도 일종의 외교 협상술인 거죠. 외교 협상술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요거는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2002년 박근혜 김정일 비밀 대화록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저는 북한이 하나의 카드를 쥐고 있다. 카드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골입니다. 예. 오늘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를 모시고 초대석 시간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간을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연달아 이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저것 궁금증도 풀어보았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또 전문가를 모시고도 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벌써 대충 이제 가닥이 진실이 잡혀지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도 항복을 해서 국정조사에 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 대표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